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어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질의에 과거 통진당 사건의 법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의 형평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판에 임해야 한다는 헌재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는 군사정권이 계엄을 통해 민간인을 탄압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역사적 비극을 21세기에 다시 재현한 것으로 명백한 반헌법, 반민주, 반국가 범죄입니다. 그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 당사에 머무르며 재반 상황을 관리하였고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에게 탈당을 압박하는 등 내란 전후 가담 의혹이 짙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따라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가로막은 국힘의원 45명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소정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며 행위 당시 생중계 영상 등으로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들은 영장 집행을 실제로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내란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는 근거로 해산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그 연장을 획책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 답변처럼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사건의 법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 질서 위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론은 단 하나, 강제 해산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행위는 제대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조국혁 신당은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혁 신당 의원단은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수사 촉구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새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발 내란 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인 내란 동조와 선동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승희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국혁 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엄중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 헌정질서 안에 정당으로 존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면 이제 엄중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위헌 정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조국혁 신당은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장 먼저 촉구한 이후 일관되게 국민의힘의 헌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 동조의 천병으로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조직적으로 위협한 반헌법적 정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성찰과 혁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역사와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할 시간에 전환길과 극우부대를 입당시키고 윤 어게인을 외치며 도로 윤석열 당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권 경쟁을 향한 권력 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조차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라고 일갈할 지경입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일 옥중 서신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그의 불법을 옹호, 비호, 동조, 방조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야만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의 몸통인 극우 내란 정치 세력까지 온전히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내란을 원천 차단하고 헌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한 만큼 즉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지시해야 합니다.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국고보조금 차단법,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위헌정당 의원직 박탈 법안 등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헌정당과 극우 내란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의 자유는 헌법 질서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의 바깥에 있는 반헌법적 정당입니다. 헌법을 부정한 정당에게는 해산이라는 헌법의 귀결이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행동하고 국회는 입법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은정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VIP 경로설의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번호 02-800-7070의 주인공이 바로 윤석열임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인 손으로 결재한 최혜병 수사기록 이첩을 다시 보류하는 결정을 지시하기 전에 윤석열과 문제의 번호로 통화한 게 맞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800-7070의 발신자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신자가 국가기밀이라며 황당한 변명으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순직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석과 임성근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은 발언의 당사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역시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다고 특검에 출석하여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던 최혜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책임자들이 특검에 들어가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이제야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경로의 대상으로 치부할 그저 해병 한 명의 죽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최혜병은 집안의 자랑이고 한창 꿈 많던 강인한 청년이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800-7070의 번호로 통화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청년의 죽음 앞에 지난 2년간 국가는 해병의 죽음을 방치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치와 상식을 되돌리기 위한 길은 철저하고 공정한 특검 수사뿐입니다. 다시 한번 최혜병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장식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제3기 진보개혁 5당 원탁회의 실무협의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개혁진보 5당이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선언문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언문에는 반헌법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의 주요 합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문의 합의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꿈꾸며 행동했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7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마석 공원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노회찬 정신은 이렇게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 만인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하며 응어리진 서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던 노회찬.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 앞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뛰던 노회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25년 7월 지금 노회찬이라면 어디에 가 있을까? 어제 노조법 2조 3조 즉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 세워진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가 있을 겁니다. 노란봉투법, 누군가는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면 노동자들은 본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파업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닙니다. 불법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들을 말려 죽이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압박감에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만인이 평등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미루지 맙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그것이 바로 노회찬 의원님을 추모하는 가장 진심 어린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님.